Malcolm Fraser has a momentous decision to make. If he opens the doors, he not only risks the backlash of a deeply fearful nation, he will overturn an ideology that has barred Asians from Australia for more than 70 years. If Malcolm Fraser had decided that he wouldn't take Indo-Chinese refugees until he had consulted opinion polls or focus groups, he would never, and Australia would never have taken Indo-Chinese refugees. But Malcolm Fraser didn't take polls. He decided that leadership was essential. It was something that Australia had to do, morally justified, and it would be to the benefit of this country if we did so. In July 1979, Fraser agrees to take 14,000 Indo-Chinese refugees. Ultimately, 70,000 will settle here during his time as Prime Minister. 예, 안녕하세요. 지금 호주의 그 말콤 프레이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대사를 해야 되는데 근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사 정도 되겠네요. 지금은 이제 다시 근대사의 일부였던 호주의 가장 유명하고 악명 높았던 백호주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 점시간에는 이제 백호주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백호주의가 어떻게 없어져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 종지부를 찍었던 우리의 주인공인 이 말콤 프레이저 형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1964년 때는 1964년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낸시 프레사드라고 하는 피지에서 태어난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에 5살이었습니다. 얘는 피지에서 태어났고, 언니 2명하고 그다음 오빠하고 이렇게 시드니에서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피지에 사셨고, 그리고 언니 오빠들은 다행히 현지에서 이 호주에서 호주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호주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5살이 낸시는 나이 차이가 좀 났나 보죠. 이게 피지로 돌아가야 될 운명에 처해진 겁니다. 기간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피지에 있는 부모는 어린 딸이, 막내딸인 우리 이 낸시가 이 피지에 사는 것보다는 언니 오빠들도 다 있으니까 호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언니가, 결국은 큰 언니가 아예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얘를 입양해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양을 해서 이민성에다가 내가 얘 엄마요라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민성이 야, 이 잔대가리 굴렸네, 안 돼 임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꼬마의 하나를 놓고, 5살짜리 꼬마의 하나를 놓고 이제 이게 백호주의에 대한 이게 이제 그 이슈가 점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소식을 들었던 당시에 그 사회운동가였던 원주민 출신이었던 이름이 찰스 퍼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주의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양반이 원주민 출신의 이 사회운동가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야가면서 이거 사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여론을 주도하면서 이제 이민성을 압박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부 쪽에서도 야, 이거는 뭐 안 돼, 이거는 예외가 없다, 얘는 추방돼야 된다, 얘는 이제 비자가 끝났고 얘는 이제 호주 국적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부모가 있는 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강제 출국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 당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 공항이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걔가 이제 혼자 나가니까 이제 이걸 막 촬영하고 막 이랬겠죠. 그럴 때 이 그 찰스 퍼킨슨이라고 하는 이 사회운동가가 걔를 그냥 그 자리에서 안아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납치해버리는, 납치. 그러니까 TV 앞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벙찐 거죠. 진짜 그냥 중계되고 있는 TV 앞에서 애를 안고 도망가 버려요. 그냥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2시간 후에 이제 이거가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한 거라는 게 이제 밝혀집니다. 이제 언니가 동의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시는 결국 그 다음 날 추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그 백호주의라는 게 이 5살짜리 꼬마 아이의 그러한 작은 바램조차도 이 얄짤없이 안 된다라고 했던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시드니 내 이러한 노동당 내에서는 이제 그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9세대의 대표가 아서 코엘이라고 하는 그 초대 이민성 장관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노동당을 이끌고 있었던 대빵, 이 사람도 백호주의를 어느 정도 신봉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생학적으로 자기가 약간 우세하다, 그러니까 좀 우수하다라는 거에 대한 신봉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서 막 치고받고 올라왔던 젊은 층들의 대표 주자가 돈 다스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신세대들과 구세대들 간에 이제 막 뭐라고 할까, 이게 그 알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막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걸 없애야 된다는데 구세대에서는 야, 그건 니네 택도 없는 소리다. 니들이 아직 어려서 뭘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당이었던 그 보수 정당의 입장은 약간 이 백호주의라는 거를 약간 좀 철학적이고 혹은 약간 이상적으로 그걸 고수하려고 했던 반면에, 이 노동당은 아까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권익 보호예요, 노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백호주의에 대한 노동당 내에서는 문서화된 규약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 9세 던스턴으로 대표되는 신세대와 아소 코엘로 대표되는 9세대 간에 계속해서 이런 의견 다툼이 있었고, 그거를 결국은 던스턴으로 대표된 신세대들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결국은 아버지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그 노동당 내에서는 입장의 기류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72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고 히틀럼 형님이 이제 집권을 하십니다. 이미 그 노동당 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It's Time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고 히틀럼이 들어왔고, 히틀럼이 들어오면서 1974년이죠. 1972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이민성 장관을 뽑는데, 그 이민성 장관이 기존의 그런 영국 사람들이 아니라 R. 그레스비라고 하는 그 스페니쉬계를 뽑아요. 스페니쉬계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바람을 주려고 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 전에 그러면은 잠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5살짜리 낸시가 추방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5개월 후에 로버트 맨지스라고 하는 약 한 18년 동안 호주를 이끌었던 이 구시대의 대표적인 이 사람이 이제 그만둡니다. 은퇴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의 모멘텀이 생기고, 그때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온 사람이 해롤드 홀트라고, 예전에 한번 다뤘죠, 제가 얼마 전에. 왜 그 모닝턴 쪽에서 수영하다가 익사한 그 양반입니다. 해롤드 홀트, 왜 영국의 린든 존슨하고 사이가 좋았던 그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민성 장관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966년에 이미그레이션 액트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66년을 백호주의의 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매년 이제 새롭게 한 6,500명의 그러한 숙련된 아시아인들의 이민의 문을 열었다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만 뭐라고 할까, 이제 앞으로 이 백호주의가 점점 이제 없어질 거라는 한 신호탄 정도는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당시에 이민성 장관이었던 허버트 오퍼만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이거 아시안 유입 이렇게 뭐 6,500명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아시안으로 이게 인원데이트 되지는 않아. 이게 우리가 완전히 뭐 아시안들로 끝장나진 않아. 이게 한 방울이 들어와서 이게 뚝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아직 우리는 하얗다. 우리는 아직 백인이다. 라는 결로 계속 이제 국민들의 동요를 잠재우는 발언들을 막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 66년에 있었던 이 법이 있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 뭐 뭔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예전에는 그냥 아시안들 안 돼.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sorry, that's not possible. 야, 그건 안 돼. 미안하지만 넌 안 되겠어. 였던 스탠스에서 66년 이후에는 그래? 아시안이 오겠다고. 그래, 그러면은 일단 여기 신청서를 써봐. 정도인 거예요. 자, fill out this form. 일단 이거 신청서부터 써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아예 안 됐다가 지금은 그래, 그럼 한번 이걸 일단 써보지 그래?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듯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60년대 말만 해도 그 영국 사람들을 받기 위한 이민 프로그램이었던 10파운드 폼 같은 경우 그걸 통해서 많은 영국인들을 받고 싶어 했죠. 사실은 이 10파운드 폼으로 해서 그 줄리아 길라드도 이걸로 사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가족들이 웨일즈에서. 그렇듯이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백호주의는 펄펄 살아 있었어요. 심지어 영국 출신의 당시의 컴퓨터 공학자가 10파운드 폼 여기에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호주 입장에서는 영국인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바랬던 컴퓨터 공학자죠. 이 사람이 오겠다고. 이건 땡큐죠.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딱 보더니 신청서를 보더니 넌 안 되겠는데 퇴짜를 놓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얘가 흑인이었어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실질적인 백호주의는 깨지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72년에 이제 위틀럼이 들어오고 나서 그 스페니쉬 계열의 저기 알 그래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민성 장관이 되죠. 이 사람 이렇게 딱 봐도 약간 영국 스타일은 아니에요. 약간 남유럽의 스페인 계통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아시아 주변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일단은 내가 영국 백인이 아니잖아. 내가 스페니쉬 계열이잖아. 내가 이민성 장관이야. 그만큼 호주는 변했어. 이제 호주는 더 이상 뭐 영국 백인들만의 나라가 아니야. 아시안도 우린 좋아하고 다 받을 거야. 이런 걸 막 홍보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시아의 쓰레기가 아니라는 걸 막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사회자가. 그 호주에서 그럼 백호주의가 끝난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명한 답을 하죠. 백호주의?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야, 나한테 이거 삽을 줘봐. 내가 묻어버릴게. 그러니까 give me a shovel, will, and I will bury it.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의지를 표시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회자가 또 물어봅니다. 혹시 예전에 The opportunity 8년 전에 comes on 낸시 live television 5살짜리 as 꼬마애 Grazby is asked 걔를 about a 기억하냐고 certain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Fijian girl 기억하지. deported from 그러면은 Australia 이제 8 백호주의가 years before. 끝났다면은 걔를 다시 데리고 올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알 그래스피가 그 자리에서 대답하는 게 야, 걔가 만약에 지금까지 8년이 지났는데 예전 그 5살 때처럼 그렇게 착한 아이라면은 당연히 난 데려오겠다 하고 바로 예스를 해요. 그러면서 낸시는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민성 장관이 누가 됐든 얘는 받겠다로 맞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는. 그러니까 법이 있더라도 이민성 장관이 그냥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받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받는 나라의 선택인 겁니다. 이 이민이라는 거는. 아무튼간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호주는 이제 백호주의가 끝났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자꾸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가끔 얘기하는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 봐도 그 유발 하라리가 썼던 사피엔스를 읽어봐도 혹은 각종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그 백호주의가 언제 끝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1973년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위틀럼 정부 때, 그러니까 고위틀럼 정부 때 1973년에 백호주의가 끝났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죠. 정부 쪽에서. 자 그래서 백호주의는 1901년 아까 얘기했던 전 시간에 얘기했던 50자 받아쓰기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막을 내리게 된 게 1966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1973년에 와서야 법적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1973년에 와서.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975년에 위틀럼 정부가 실제 이제 시험대에 올라온 게 뭐냐면은 베트남 전쟁입니다. 인도 차이나 전쟁이 났죠.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 수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10만 명 가까운 난민이 발생해서 난민 수용소에 가서 우리가 난민을 받겠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우리가 받기로 했으면 이제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위틀럼 정부가 얘네도 어쩔 수 없이 노동당이잖아요. 위틀럼도. 얘네가 받았던 게 고작 1000명 받습니다. 1000명. 10만 명이 막 있는데 호주가 1000명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민성 직원들도 야 이거 너무 적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적은 숫자였던 겁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동당 입장은 아무리 그래도 이게 우리가 받는 건 좋은데 얘네들이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그 베트남을 탈출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나온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공산당이 싫고 막 좌익이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노동당이 좌쪽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좌익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주면은 우리한테 투표 안 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일종의.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조금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노동장 입장에서는. 고위틀럼 때까지는.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마지막에 다시 확정 지은 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말콤 프레이저가 75년 이후에 되는 겁니다.